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과 유족들을 위해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좌익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했던 유족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 문제. 과연 유족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고 또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과 함께 고양시로 갑니다. 6.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최근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관계기관들은 피해 가족 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김영환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 전역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도와 학살 사건이 벌어진 시군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이러한 그 평화와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유해들을 공동으로 안치하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유해들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 역시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수보국 과정에서 부역 혐의자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색출하면서 처형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유골로서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이 많은데 또 혐의만을 가지고 이렇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일부 유가족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는데요. 결국 사법부에서도 이 과정이 잘못됐다.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최근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평화 실현의 방법들을 경기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추모 사업, 지원 대책이 얼마나 미흡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2005년도에 설립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일단 유가족들에게 책임있게 사과를 해라라고 권고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에게는 지금 유해들이 흩어져 있거나 혹은 임시로 안치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유해 안치를 하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재반,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위령 사업들을 해라라고 권고 조치를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두 번째는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도 일정 부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원 사업. 유족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은 6.25 전쟁 동안 경기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실태에 대해서도 말을 계속 이었는데요. 먼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 수를 보면은요, 경기도에 49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가족들은 지금 3,045명 가족들이 살해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양시를 포함해서 남양주, 평택, 김포, 양평, 여주, 가평, 포천, 광주, 용인, 파주, 화성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화해 위해서 이 똑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권고 조치를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금정골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1950년도에 한국전쟁 발발 후에 9월 28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역자 색출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그 법적 절차 없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시 혐의만 있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경우 같은 이제 개인 감정도 있었을 수 있고요. 탄현동 금정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양시. 여기에 끌려가서 학살된 사건인데요. 어린아이 유골도 좀 발견이 되고 여성 이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들이 서울대 법의학교실 그 창고에 16년 동안 있다가 지금 임시로 고양시 청하공원에 유해 안치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공동으로 유해 안치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야지 유가족들의 그런 고통과 반세기가 넘는 그런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황.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은 우선적으로 이 유해들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은 그동안 좌익, 빨갱이라는 이런 그 멍해를 뒤집어쓰고 그간의 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우리 민족의 사실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 일부는 또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도 이렇게 날리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께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우리들의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유골들이 임시적으로 저렇게 그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좀 공동안치를 좀 시켜달라. 이런 게 명예회복의 첫 걸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령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런 유해들 잘 안치시켜 드리는 게 우리가 인권이라는 측면,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의 첫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념적인 논쟁으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은 혹시 있을지 모를 반대 의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보면 이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죄형 법정주의.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 학살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있게 배상하라라고 사법부도 판단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 이런 것을 서로들 간에 화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도 모자라 좌익 빨갱이라고 불리면서 진실조차 말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 다행히 유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왔던 아픔의 반세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기만 한 지원 대책들.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달래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유해수를 파악한 뒤 공동안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아픔과 상처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평화교육싸움 역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